자, 108페이지의 406번을 보면 이제 2차 함수 쪽으로 왔습니다.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2차 방정식의 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것도 해봤고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도 해석을 해봤죠. 지금은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보는 거니까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 거리가 4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대칭축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므로 1이 되겠죠? 괜찮아요?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녀석의 k값은 곱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2분의 k이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또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다른 풀이도 생각을 해봅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하면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베타는 알파 플러스 4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는데 이때 베타 자리에 잘 대입을 해주면 2알파 플러스 4가 2다. 그래서 알파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구할 수 있겠죠.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다. 오케이? 아니면 시작부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했으면 한 근을 내가 a라고 하면 한 근을 a 플러스 4라고 해도 되죠. 처음 문제를 풀 때부터.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얘가 최고점의 개수는 2인데 x-a, x-a-4가 이거야. 그래서 항등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개수 비교해가지고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다. 괜찮아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정말 다양하게 풀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빨리 떠오르는 걸 위주로 하면 되는데 이걸 잘 떠올리는 게 이제 제일 좋겠지. 항상 이게 기본이니까 항상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럼 407도 보시면 2차 함수가 있고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했습니다. 그럼 k값에 상관없이 항상 접하니까 이때는 판별식을 떠올려야겠죠. 판별식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럼 얘는 잠깐 2로 묶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4분의 d 해주면 a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k 제곱 플러스 6k다. 항상 접한다 했을 때는 판별식을 떠올려야겠죠. 얘가 0이면 될 것이고 그러면 4ak 마이너스 6k 다 적읍시다. a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6k가 0이니까 슉슉 사라지죠. 슉슉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4ak-6k가 0이다.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한다. 2k로 묶어주면 2a-3은 0이고 그러면 a가 2분의 3이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네. y축에 접할 때도 반드시 쓰는 거예요. 아, y축에 접할 때 좋은 질문이에요. 보세요.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멀리서 와서 멀리로 가요. 즉 y축에 접할 수가 없어요. y축에 접하는 애가 없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y축에 접하는 애는 나중에 2차 곡선이라고 기하에서 배우는데 이렇게 생긴 애가 따로 있어요.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될까? x는 y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런 애는 y축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2차 곡선 배울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그냥 외우지 말고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됐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작아요. 왜죠? 판별식이 어디서 나왔죠? 판별식이 뭘 판별하는 거야? 식은 그렇지,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거지. 얘는 근의 공식으로 찾아가야지. 이 근의 공식을 보면 여기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가 대칭축이 이거고 마이너스 2분의 b고 여기가 이만큼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2a분의 루트만큼 가는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2a분의 루트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칭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생기지. 기억나? 그런데 지금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여기 판별식 D라고 우리가 하는데 얘가 양수이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실수가 되죠. 그래서 실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0이면 얘가 0이니까 어떻게 생기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겠지.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음수이면 더 이상 얘는 실수가 아닌 허수죠. 허수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실근이 생기지 않아야 돼. 허근해야 돼. 허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문제는 항상 접할 대로 해달라 했으니까 이 상황이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해줘야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알아야 하고 408번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직선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네요. 대칭이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 물어볼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어요. 알파랑 베타의 합은 얼마인가요? 0 2 대칭축이 2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수인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일까요? 사. 4. 왜? 계산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4야? 4가 맞죠? 왜 4가 맞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2 플러스 별표, 얘는 2 빼기 별표니까 둘이 합치면 4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대칭이라는 건 잘 생각해보면 평균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평균. 쌤 t가 170, 하진이 키가 175 181 하자. 응? 그럼 우리 평균이 얼마야? 175 그럼 우린 175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해 있지. 그치? 그럼 우리 둘의 키의 합은 얘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대칭 관계에 있을 때는 여러분 중점이랑 같은 개념이야. 중점. 중점은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이 2구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문제를 잘 보면 합성함수의 두 근의 합을 물었어. 여러분이 합성함수가 어렵잖아.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려 선생님이 설명하죠. 합성함수. 얘가 fx면 얘는 3x-1이란 말이야. 그럼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 알파랑 베타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네모 그치, 네모에 들어가는 거야. 네모에 들어갔더니 얼마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알파가 fx에 들어가면 0이 나와요. 그래서 f 알파는 0. 맞죠? 그러면 합성함수는 뭐냐면 얘가 한꺼번에 이제 연결된 통이라는 거지. 연결된 통, 한 번에 연결된 통. 그래서 얘는 f3x-1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푸는 거지. 여기 라지 A, 라지 B가 들어가죠, 여기로. 그쵸? 그러면 0이 나오는 거야. 즉 f3a-1이 0인 거야. f3b-1이 0인 거야. 여러분은 자꾸 알파를 넣으려고 하는데 알파는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a를 넣었더니 이 a가 여기서 슉 들어와가지고 여기 잠깐 나오면 3a-1로 나오지. 근데 이 값이 알파여야지 얘가 다시 슉 들어갔을 때 그래서 0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녀석의 두 근은 A, B야. 라지 A, B. 그러면은 3A-1이 알파고 3B-1이 베타인데 이걸 더해주시면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내가 4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값의 합은 2가 된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잘해야 합니다. 매번 헷갈리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저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헷갈릴 때마다. 나중에 이제 합성함수 배우면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지만 배우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헷갈리겠지?
보겠습니다. 저기서 알파랑 베타가 fx 함수 값의 근이고 네, 라지 A랑 라지 B가 f 3x-1의 근인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그림 그려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합성함수를 안 배웠는데 이제 결국엔 우리가 이걸 하는 거거든. 여기에 x를 넣었더니 3x-1이 되는 거고, 여기에 f를 넣었더니 여기에 f 1이 되더라. 이건 대응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가령 fx가 지금 뭐 알파 이렇게 생겼다 해봐. 그럼 우리가 알파가 0이랑 베타가 4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합성을 하는 거지. x를 넣어서 3x-1이 되고, 얘를 다시 f에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나는 여기서 4가 들어와 또는 0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얘가 알파, 베타야. 그러면 x에다가 뭘 넣어야지를 생각해보면, 얘가 0이 되려면 여기는 3분의 1이 들어와야겠다. 그치? 3분의 1이 들어와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들어와야 돼? 3분의 5 이거 들어와 이렇게 되겠지. 그 얘네가 뭐야? 라지 A, 라지 B인 거야. 오케이? 라지 A, 라지 B가 제일 먼저 3x-1을 함수에 들어가면 4, 0이 되는 거고, 걔가 F에 들어가면 0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야, 합성함수는. 선생님 이제 저 통으로 비유한 거지, 통으로. 자, 410번. 풀어보십시오. 풀었어? 예. 답은 3 아닌데. 괜찮아, 잘했어. 다시 도전. 일단 이걸 보고 키워드를 뭐로 잡았어요? 이건 무슨 문제다? 반표시. 판별식? 오, 수인이 키워드가 뭐예요? 이건 무슨 문제야? 아직 잘 안 보이지? 근의 분리 문제예요. 봐봐, 실근이 존재할 때 또는 실근이 한 개일 때,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말해주는 건 판별식. 근데 지금은 실근이 플러스
알파 뭔가 추가적인 조건이 있잖아. 그냥 실근이 아니라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대. 그러면 근해 분리 문제라 했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실근은 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지금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중근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 하는 게 뭐라고? 1번이 다 까먹었어. 경계의 함수값.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검정색 선 그린 거 그린 다음에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경계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림 그리고 풀어야 돼. 이렇게 처음에는. 경계값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f-1이 양수해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다. 근데 그 다음으로 얘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 화면 보세요.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그치? 또 이렇게 생겨도 안 되죠? 그래서 축과 판별식을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축은 정해져 버렸어. 축은 얼마예요? 대칭축은? 1이죠? 대칭축은 1이야. 문제에서 정해줬어. 그러니까 고민 안 해도 돼. 대칭축은 항상 1이야. 그럼 뭐만 확인해 주면 돼? 두 번째로 판별식 D가 뭐다? 0보다?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부등식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0, 1, 2 가능하고 합하라 했으니까 답은 2다. 사실 얘는 무등식에 있어야 되는 문제지. 2차 함수에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공부를 다 했으니까 풀 수 있겠죠? 409번도 똑같은 근해 분리 문제예요. 409번 문제도 잘 읽어보시면 한 근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한 근을 1보다 크게 해라 그랬지? 근해 분리죠? 그러니까 경계값을 여러분이 그림 그려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순간 판별식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했던 거랑 여기랑 연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4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4차식을 인수분해 하면 2차식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2차식 두 개를 각각 하나는 fx, 하나는 gx라고 하면 되겠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선생님 인수분해 어떻게 하나요? 인수분해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4차 함수 정도 되면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기억나? 조립제법 이용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꼭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혼자 하기 어려운 걸 선생님이 도와줘야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412번 해보세요. 됐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 봅시다. 지금 세 녀석의 공통근은 여기 3이죠. 한 녀석은 4, 한 녀석은 1, 한 녀석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요. 네,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 했으니까 선생님처럼 두 녀석은 A라고 해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A라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절대값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고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 했고 안 알려줬잖아.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안 쓰인다는 소리죠. 그 말은 그냥 내가 1이라고 놓고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내가 얘를 1이라고 놓든 2라고 놓든 똑같이 나온다. 선생님 어떻게 알죠? 그러면 그냥 A라고 놓고 풀어도 돼요. 네,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상관없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다 더해주래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노가다죠. 그래서 그냥
1이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이렇게 다 더해주면 x-3으로 묶이죠? x-1 플러스 x-4 마이너스 x-1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얘는 x-6이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은 3하고 6이죠? 더해주면 9다. 사실 별거 아닌데 문제가 그냥 뭐 우락부락하게 생겼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쫄 수 있는데 쫄 필요 없겠죠. 만약에 a를 붙이고 문제를 풀었으면 a x-3으로 묶어버리면 똑같이 나온다. 어렵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413번 마이너스 6 6이니까 6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지우개를 많이 쓰잖아. 근데 나중에는 공책에다 할 때는 가능한 지우개를 쓰지 말고 내가 실수하면 그냥 실수한 부분을 이렇게 찍 해놓고 푸세요. 그래야 내가 어디서 실수를 자주 하는지 알게 되거든. 그래야지 실수를 고칠 수 있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뭐 실수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면 이런 얘기 하잖아. 아,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실수해갖고 틀렸어요. 실수만 안 하면 좋은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할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해봤지.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내가 평소에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미리 알고 그 실수를 어떻게 방지할지 대책을 세우는 거야. 가령 봐봐. x 플러스 a를 뺐어. 그런데 내가 자꾸 이렇게 써.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써. 그러면 이걸 평상시에 내가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봐봐. 그냥 별말 없고 얘를 내가 빼야지 했는데 뺄 때 자꾸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이 실수를 한다는 걸 내가 발견을 했어. 그럼 어떤 습관을 만들어 버리면 되냐면 항상 그냥 분배법칙 써주면 돼. 이 단계를 꼭 그냥 거쳐주면 돼. 그럼 실수 안 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수 안 할 때까지 연습해주면 되는 거야. 매번 그래. 내가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실수 안 할지를 고민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다 지워버리면 실수했다고 지워버리면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공부할 때 공책에다가 실수해도 꼭 지우지 말자. 창피한 게 아니다. 근데 물론 책에다가 이쁘게 필기해야 될 땐 잘 지워야겠지만 공책에다 이렇게 풀 때는 실수한 흔적을 꼭 남겨서 아, 내가 여기서 실수를 자주 하는구나 이런 걸 잘 봐야 해요. (413번)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어요. 그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접한다. 접한대요. 이게 이걸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선생님이 교의공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었냐면 얘 의미가 뭐라 그랬어? y는 fx와 y는 0의 연립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 찾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면 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fx, y가 같으니까 는 0을 푼다고 해석을 하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얘가 fx고 이 직선을 gx라고 하면 이 점은 뭘 찾는 거야? y는 fx와 그렇지 y는 gx를 연립하면 되죠? 연립하면 뭐 어떻게 돼? fx는 gx다가 되죠?
그치? 근데 얘를 이제 넘겨버리면 fx 빼기 gx는 0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새로운 함수로 보잖아. new 함수 hx로 볼게. 그러면 이 new 함수는 y는 f 빼기 g라는 함수가 돼. 차함수가 되지. 그리고 이 녀석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빼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지. 처음엔 값이 엄청 크겠죠. 갈수록 그 값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값이 굉장히 크다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차이가 커져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화면을 봐주세요. 다시 그 차이가 커져가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뺀 녀석의 새로운 정의된 x 함수도 이렇게 돼. 2차 함수가 나타나. 그러면 얘의 판별식을 찾아보면 당연히 d는 0이다가 나오겠죠.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오케이? 이해가 되나요? 어려워? 마찬가지로 얘에서도 보라색이 gx고 파란색이 보라색이 fx고 파란색이 gx인데 이 한 점에서만 만나지? 그쵸? 그랬을 때 fx랑 gx는 서로 같다 라고 놓고 fx 빼기 gx 라고 해주고 얘를 새로운 함수 취급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도 2차 함수니까 그냥 2차에서 2차를 뺐는데 부호가 어차피 반대니까 hx도 그냥 2차 함수겠지. 얘는 딱 근이 하나인 거야.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만 근이 나타나겠죠. 실제로 근이 하나니까 어렵죠.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얘가 근이 몇 개다? 그렇지, 얘가 근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얘가 근이 하나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써지죠. 그리고 얘가 근이 하나다 라고 하려면 넘겨가지고 판별식을 써줘야겠지. 새로운 new 함수 개념이 좀 어렵죠. 2학년 때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fx랑 gx가 같다라는 이 방정식이 근이 딸랑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넘겨가지고 new 함수를 만들어주고 얘의 판별식을 써주면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맞아요? 아니죠. 틀렸다죠. 기억은 크다 했으니까 틀렸겠지. 등호가 부등호
부등호로 바뀌어 있네요. 등호가 맞죠? 어려운 문제죠. 니은부터는 좀 쉽습니다. 니은은 잘 보면 c 제곱이랑 4b, 그러니까 결국 c랑 b로만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gx만 보면 되겠지. gx만 보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 이게 D면 얼마나 좋아. 그치? 하필 B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잘 봐봐. 이 D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 B는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C랑 D의 관계에서는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죠. 그쵸? 그 말은 C제곱 마이너스 4D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다는 건 C의 제곱은 뭐보다 크다? 4D보다 크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D라고 했고 여기는 B야, B. 얘를 내가 이제 B로 엮어야 되잖아. B로. 그러면 4D가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니까 얘가 1이라고 하고 얘가 2라고 해봐. 그럼 얘는 4야, 4. 그럼 마이너스 4B는 얼마야? 당연히 마이너스 8이지. 당연히 성립하겠죠. 왜? 얘보다 이렇게 될 거니까. 나쁜 보기 같아. 니은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냈어야 돼. 아니면은 100번 양보해도 그냥 하여튼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4D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거의 다 애들이 찍겠죠. 그치? 이걸 정확하게 생각해서 푸는 사람 많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기출 이제 문제를 풀 때 내가 이걸 한 번에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지막 디귿을 보면 얘가 지금 가지런히 놓여 있죠. 얘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잠시 해보면 얘가 보이네. 얘 여기에다가 x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야 지금?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애가 나오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여기를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래. 자, 얘를 조금 재편을 해보자 이거야. 어떻게 재편을 할 수 있냐면 2를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럼 일단 2를 집어넣는다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저기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c 플러스 d가 나올 거야. 그럼 부호를 보면 뭔가 안 맞죠? 2를 집어넣으면. 왜냐면 a랑 b는 부호가 반대여야 돼. c랑 d도 부호가 반대여야 돼. 지금 문제에서 보면. 근데 내가 지금 x에다 2를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얘는 좀 별로다.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되죠. 이렇게 된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재편을 할 수 있게 됐어. 어떻게 재편을 하냐? 넌 넘어가. A B 너 넘어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C랑 D는 가만히 있고 2 중에 1을 하나만 1로 넘어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플러스 D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얘가 지금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고 얘는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지.
그래서 이거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F-1이 더 큰가요?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럼 찾아보자.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죠? 여기. 여러분 누가 더 크나요? 그치, F-1이 훨씬 크지? G-1보다. 그러니까 맞네요. 이게 더 큰 게 맞다. 어렵죠? 이게 이제 수능 스타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죠?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해가지고 풀어줘야 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실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연립된 함수를 뺀 셈으로 표시해가지고 new 함수를 만드는, 그리고 그 new 함수를 갖고 사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잘 배워두면 수능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일부러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렵겠지. 그래서 잘 여러분이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면 손을 못 대겠죠.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쉽진 않아. 이 정도 사고력이 되게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물론 여러분 지금 중학교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진 않지만 고등학교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2차 함수는 이제 그 다음에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요걸 잘 이해를 했으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다 이걸로 푸는 거야, 다. 이걸로 넘겨가지고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막 외워서 풀겠지만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 최소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시험 기간 끝날 때까지는 숙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생님이 진도 나갔잖아 수업 시간에. 그럼 집에 가서 그걸 복습은 해야겠지? 나는 다 까먹으니까 복습만 잘하자. 근데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안 풀고 넘어간 문제 정도만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 남은 시간에는 뭐 해라? 지금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괜찮아요? 아쉬워? 숙제 더 내줘? 싫어?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복습 위주로 열심히 하세요. 복습은 많이 안 걸리잖아. 시간 좀만 투자해갖고 수업 시간에 오면 쌤이랑 또 같이 풀어보고 또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렇게만 할게. 여러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신에 수업 시간에는 집중을 좀 잘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풀게요. 한 곳만 하면 지겨우니까 복소수도 갔다가 2차 함수도 갔다가 인수분해 갔다가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 이제 시험 끝나면 또 다시 진도를 쭉 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괜찮아요? 내한테 힘들면 힘들다 뭐한테 표시를 해줘야 돼. 표현을. 고생하셨습니다.